네, 종목통에서 내일장 단서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슈 5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5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화상회의 개최,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베트남 12조 원 원전 수주 청신호라는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전시회 차이나 플러스 2025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국내 조선소 해외 생산기지 확대에 대한 이슈 있다고 합니다. 또 브릿지바이오 IPF 신약 유효성 입증 실패와 관련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이슈 어떤 거 체크해 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이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별점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별 5개를 받았던 LNG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어진 과장님, 5개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이제 알래스카 이제 LNG에 대한 계약 얘기보다도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그 4가지의 대안책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저는 알래스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위 분담비 인상 그리고 각 산업별로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소와 이제 관련된 알래스카인데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 중에서 가장 사실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알래스카 LNG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지난주에 대만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290조 원, 그 10년간 LNG를 수입하겠다라고 저 강하게 이제 손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인도나 한국과 일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동쪽에 있는 아시아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호주도 수입을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거의 한 1,300km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으로 오히려 LNG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LNG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특히 미국에서도 워낙 이제 실패를 한번 거듭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알래스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철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반도체나 의약품 다른 상호 관세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서 손을 들이게 되게 되면 아마 국내 시장은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다른 섹터 쪽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즉시 시행하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섹터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소식으로는 늦어도 이틀 안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한 이틀 정도는 LNG와 관련된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일단 시간 내에서도 하이스트리 상한가를 갖고 이제 내일 관광 밸브들 물론 이 회사들이 당장에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10년 동안 이어진 뒤에 파이프라인을 하나둘씩 깔게 되면 관광이나 이런 밸브 쪽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최근에 넥스트리나 이런 동양철관이 상한가도 갖고 다시 빠졌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과연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특히 관세와에 대한 협약에서 빼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도 먼저 손을 들 겁니다. 그러면 대만, 일본 드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가만히 철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상호 관세에서도 충분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이제 협약이 된다. 지금 결국에는 90일 관세를 좀 유예한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반도체도 아마 이번 주 내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이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넥스트리나 하이스트리나 동양철관이나 이런 관광 밸브 같은 종목들이 아마 이번 주 내에 가장 큰 신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이어지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이슈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로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대표적인 게 한국가스공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LNG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저기 뭐 대구가스공사나 아니면 인천도시가스와 같은 회사에 이거를 이제 마진을 남기고 이제 중매를 하는 거죠. 중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수익을 이제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 두 회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거는 이 회사가 그리고 전체적인 뭐 그 파이프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관관 쪽은 뭐 넥스트리나 동양철관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준 만큼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5개를 받았던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베트남 12조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소식이고요. 과장님께서는 별 3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이 좀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일단은 3월 달에 이제 체코, 두쿠바니 쪽에 최종 계약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떨어져 왔던 거고,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최근에 MOU 그 계약건이 좀 비공개로 되게 되면서 물론 시장에서 추측하는 건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그냥 그동안 이제 APR 1,400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유럽의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비중이 크게 될 거고 중동이나 이제 우리 그 중앙아시아 쪽은 아마 국내 이제 환수원이 아마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땄을 때 그 당시가 한 20조짜리 수주였습니다. 그때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대략 한 2조 원에 대한 이제 지적 재산권을 가져갔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게 이슈가 되어 왔었고 물론 이번 협약 자체가 금액이 물론 작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다시는 이것과 관련돼서 소송을 걸지 않겠다라는 아마 조건부 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베트남 쪽으로 선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 중동과 이제 중남아시아 쪽은 대부분 이제 환수원이 가져가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체코 두쿠바니 같은 경우가 한 2개입니다. 그게 한 24조가 되는 거고 실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거는 베트남은 한 12조긴 한데 이게 한 기당 12조입니다. 결국에는 2개 다 합쳐지면 24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베트남도 예전에 2009년도에 닌투안 1이나 닌투안 2 이 기가 한 4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러시아와 일본 원자력 회사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게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었지만은 예전에 이제 히로시마 그 지진이 나게 되면서 일단은 원자력에 대한 건설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서 결국 다시 이제 베트남에서 새롭게 원전에 대한 신규 원전에 대한 입찰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프랑스랑 특히 중국 원전사가 굉장히 많은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베트남이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국과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지금 당장은 뭐 기존에 이제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계약이 얘기가 오고 간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적어도 베트남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추후에 새로운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폴란드의 퐁티누프가 있고 그리고 체코의 템멜린 2기가 있습니다. 체코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두코바니 2기와 템멜린 2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이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 폴란드나 아니면 유럽 원자력 발전 수주와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호재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이슈의 강도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별 3개를 드렸고 만약에
예전에 두코바니 계약이 이제 예상대로 3월 말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별 4개에서 별 5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왜냐하면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독일 같은 경우야 이제 원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루마니아나 아니면은 저기 폴란드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여러 국가들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는 2차 원전 수주가 거의 내년쯤에 있어요. 퐁티누프가 원래 1차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고 그러면은 2차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런 원전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거는 저가 수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코를 이겼던 거는 특히 프랑스 ETF 같은 경우는 우리 대신에 너네 지어주는 대신에 너네 나라에 있는 공장을 지어서 너네 일자리까지 창출시켜 주겠다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다른 저가 수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제로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 2030년에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밸류가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주가가 못 미칠 수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개선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 백켓이 인적 분할 떼어나갔죠. 그러면서 차입금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략 한 1조 넘게 차입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차원 공장에 일단 SMR 원전 공장을 새롭게 짓고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이제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이슈가 워낙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네네. 뉴스케일 파워나 뭐 두크 에너지와 같은 여러 미국 업체들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애초에 22년도, 21년도에도 MOU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적어도 가스터빈이나 이쪽과 관련해서 빅테크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뭐 최대 대장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현대건설이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참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국내 조선소 도크포화로 인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에 대한 이슈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 4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워낙 조선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도 특히 IMO 회사 기구에서도 나왔던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게 되면서 특히 선주사들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주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을 보통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강화하게 시키게 되면서 결국 노후화된 선박들은 결국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우리가 울산 조선소를 포항 조선소를 이게 캐파 확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국토항공부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특히 IMO와 같은 여러 국제 이제 환경 관련 이런 연합에서도 승인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정한 도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하나오션도 필립 조선소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특히 현대중공업도 인게스 조선소와 같이 MOU 협력을 맺은 만큼 그리고 필리핀 수비 조선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둘씩 지금 결국에는 해외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워낙 이제 수주는 많은데 이 수주 많은 걸 이거 지금 당장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배를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5년이 걸립니다. 2년 반이 걸리는데 지금 주문하면 거의 3년이나 4년 뒤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해결책이 지금 해외 쪽 조선소에 대한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28년 이후에 대한 밸류를 더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전체적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만큼 그만큼 가격은 더 높아지고 수주는 더 많아지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이슈가 내일 어제 나왔던 그런 친환경 이슈에 대해서 확장되는 모멘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조선 관련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엔진이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은 좀 이제 탑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4월 말에 실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미 시장의 예상 추정치는 나와 있어요.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일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4분기 때는 우리가 2, 3년 전에 빌렸던 수주받았던 저성과 물량들은 이미 4분기 때 다 해소가 됐습니다. 모두 1, 2분기 때부터는 카타르 에너지와 같은 이제 큰 LNG 쪽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하나둘씩 인도량이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면서 이제 실제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이제 이슈인데 이거는 근데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엔진이 중국 쪽에 최근에 수주 공급 계약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네. 이유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DF 엔진과 같은 이제 고난이도 엔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에 있는 힘센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1위고 2위가 하나 엔진인데 특히 하나 엔진 쪽이 중국 쪽에 대한 공급 계획이 굉장히 많아진 만큼 중국은 빠르게 지금 고객사들이 우리 친환경 선박을 위해서 친환경 엔진을 사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엔진 쪽의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하나엔진은 대신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펙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장 더 지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더 기대감이 더 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에서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배가 그 태평양이나 인도양에 나가 있는 배들이 우리 엔진 고장 났다. 그러면은 현대마린솔루션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런 법인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데 친환경 엔진일수록 그만큼 가격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모멘텀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관련해서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각각의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